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상필입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계절은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이 장외시장은 어느새 벌써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뭐 이런 와중에도 어떤 기업들 좀 챙겨봐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의 박경림 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엉망입니다. 네. 예, 왜 그런 거죠? 현재 지금 장외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공모, 청약, 흥행 실패 사례가 이제 소출을 하고 있고요. LS전선, 아시아도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공모가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또 최근에 청약에 실시한 이제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이제 청약이 미달되는 사태로 줄줄이 이제 흥행을 참패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야지 그 종목을 이제 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모주를 투자할 수 있는데요. 주가 하락으로 주식을 이제 팔지 못하고 추가로 공모주를 이제 담기 힘들다고 말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10월 달에는 이제 공모주 청약이 현재 16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10월 달에 굉장히 기업들 많이 몰려 있는데 한번 저희가 달력을 보면서 점검을 해볼까요? 네. 여기 와우스타에 여기 IPO 공모를 들어오시면요. 증시 네. 캘린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0월 달, 이제 지금 9월은 더 지났으니까 10월 달을 보시면은 네. 10월 달에 지금 현재는 16개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같은 날에 진행하는 거에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수혜 측은 이렇게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청약하는 날짜예요. 청약이 이제 개인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는 기회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제 두산마켓이 있는 쪽은 조금 비어 있고요. 나머지는 하루에 뭐 2개씩 여기 JW 생명과학도 있고요. 이렇게 2개씩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제 11월, 12월 달에 한 10개 기업이 공모 철회를 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올해 10월 달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봐 조금 우려가 될 정도로 청약 일정이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두산바켓은 워낙 공모 금액이 크니까요. 네. 다들 두산바켓이 상장할 때를 피해가지고 지금 날짜를 잡긴 했는데 그래도 뭐 10월 달이 아주 빼곡하군요. 네. 특히 뭐 두산바켓 굉장히 공모 금액도 큰데 지금 비싸다라고 해서 또 말도 많은 종목이고요. 네. 이런 와중에 지금 16개가 동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뭐 가뜩이나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이게 기업까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작년에 또 이제 연말에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아직도 네. 이제 공모 일정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은 시장이긴 한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장외 시장에 어떠한 중요한 저희가 챙겨볼 만한 뉴스거리들이 있었는지 유정인 캐스터 통해서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외시장 뉴스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IPO 일정이 4분기에 집중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올해는 10월부터 기업들의 공모 청약 러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두산마켓, JW 생명과학을 포함해 10월에만 최소 15개 기업이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시기에 여러 기업이 집중된 만큼 2개 업체가 같은 날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또한 공모금 2조 원이 넘는 대형 IPO 두산밥켓과도 경쟁해야 하는 만큼 일부 업체는 흥행에 실패하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IPO 열풍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 10여 개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상장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JW 생명과학, 신라젠, 바이오솔루션, 신신제약 등이 잇따라 기업 공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장외시총 1조에 달하는 신라젠은 지난 12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국내 수액시장 점유율 1위의 JW생명과학은 지난 9일 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헬스케어, 코오롱제약, 하나제약 등도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장외시장 뉴스였습니다. 네, 이게 뭐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공모주 투자하시는 개인분들은 한 종목 들어가서 이제 청약대 들어가서 상장하면 팔고 또 그 자금으로 다시 또 새로운 종목에 청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이렇게 한 종목에 이렇게 갑자기 이게 뭐 보통 저희 시장 용어로 물려버린다라고 하죠. 이런 게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좀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최근에는 다 전반적으로 지금 공모주 시장이 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바이오 기업들이 또 상장을 여러 업체들이 앞두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바이오 기업들 그동안은 이 공모주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뭐 어떤 바이오든지 일단은 뭐 받자만 붙어도 흥행몰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이오 쪽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 이제에서 뭐 AA를 받더라도 이제 거래소 승인 조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할 때는 기술 이전 부분이나 임상 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투자를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는 19개 기업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5개 기업만 이제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성 평가 통과 후에 지금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한 기업은 이제 뭐 신라젠을 비롯해서 네. 다른 종목들이 있고요. 기술성 평가 통과된 후에 이제 현재 미승인 난 종목은 이제 3종목이 있습니다. 파맵신, 툴젠, 다이노나. 네. 툴젠은 내일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기로 하셨던 나오기로 한 회사인데요. 네. 예, 미승인이 났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술성 평가 통과 후에 이제 예비 심사 철회한 기업은 지금 에클론이랑 사이토젠 이제 2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건 회사가 보유한 기술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 네. 뭐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충분히 기술력만으로도 상장할 수 있다는 걸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소가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기술성 평가는 말씀대로 이제 외부 검증 기관에서 이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익성 부분이 이제 충족을 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건데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이제 R&D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려면은 이제 그 아까 전문 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평가 이외의 것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까다롭게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를 하면은 거의 상장된다라고 봤는데 요즘 분위기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조금 더 절차가 조금 쉽지 않은 분위기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기평만 통과했다라고 하면 뭐 상장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기평을 통과하더라도 기술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 장외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회사죠, 덴티움. 네. 네네. 덴티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치아 임플란트 2위 업계 기업인 덴티움이 유가증권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통과를 했는데요. 2012년에 코스닥 예비 심사 청구에서도 미승인을 받고 지금 4년 만에 유가증권 상장에 지금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2012년도에는 한번 떨어졌던 거죠? 네, 미승인이 났었습니다. 네, 현재 주관사는 지금 NH투자증권이고요. 미국과 이제 중국 등 이제 세계 14개국 이상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 예정인 지금 덴티움 주식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장내에는 대표적인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가 있고요. 디오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상장이 되지 않은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덴티움 말고 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저나 또 이 박 과장님이나 언젠가는 저희도 이제 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날이 올 건데요. 네.
가슴 아픈 날이긴 하지만 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는 네. 부분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 어떤가요, 임플란트? 네, 일단은 임플란트는 그 치아가 상실된 잇몸과 턱뼈 안에 심는 이제 티타늄으로 된 인공 치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시술을 통해서 자연치의 기능 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치과 기술로서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인공 치아 수요의 증대가 되고 또 국내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국내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치과 의료기기 업체들이 2014년부터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 등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급성장할 수 있도록 높은 주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부가 보험을 적용시켜주는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제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면 네. 이게 가격이 확 낮아지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뭐 임플란트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틀리하셨던 분들도 네. 결국 이제 이쪽으로 다 넘어오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험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2014년 7월에는 이제 75세 이상부터였고요. 네. 2015년에는 70세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65세로 이제 연령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더 이제 확대됐고 또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임플란트 시장은 이제 좀 성숙기한 다시 성장기로 진입된 정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작년 기준에서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규모는 이제 뭐 2천억이었는데 65세 이상을 적용을 하면은 최대 약 한 780억 원 정도 신규 이제 급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저도 뭐 매형, 뭐 처남, 처제 뭐 다 치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쪽이 좀 관심이 많긴 한데요. 아, 네. 지금 이 장외 시장에 임플란트 회사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상장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랑 이제 디오가 있고요. 지금 장외에는 덴티움이랑 메가젠 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덴티스, 뭐 라파바이오 뭐 이 정도 지금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 덴티움이랑 메가젠 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지금 저렇게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에서는 그 명의개서인 라파바이오를 제외하고는요. 그 덴티움이랑 메가젠, 그다음 네오바이오, 그다음에 덴티스 총 4개 기업의 2014년, 15년 매출도 전부 다 16에서 32%까지 성장을 했고요. 시장 네. 점유율을 보시면은 지금 상장 예정 기업인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인데요. 덴티움이랑 이제 메가젠 바이오 그리고 디오 순서대로 나머지 20%한 20개, 30개 기업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슬라메 임플란트가 국내 시장 점유율 36%를 하고 있고 덴티움하고 네오바이오텍이 뭐 비슷하게 한 15%씩 하고 있군요. 네. 그다음 디오는 조금 떨어지는 한 8% 정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나머지 기타로 잡히는 저 21%가 또한 뭐한 열 몇 개 네. 넘는 또 경쟁사들이 네, 숨어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긴 하네요. 네. 네. 매출이나 실적 부분은 좀 어떨까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표는 잠시만요. 표가 준비되어. 네. 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네. 네, 보시면은 이제 14년도 거까지 이제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회사는 이제 메가젠 임플란트인데요. 예. 전년 14년도에서 15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16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덴티스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서 15년 정도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1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랑 디오의 매출액도 이제 전년도 14년에서 15년도는 각각 10%씩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오스템이랑 디오의 시가총액이 오스템은 9,100억 원 정도고 디오는 지금 8,000억이 넘는데요. 장외 주식에는 정확한 이제 기준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외 주식 그 거래 사이트에서 현재 기준가를 근거로 이제 제가 시가총액을 조금 구해봤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외 주식 장외 기준가를 한 6만 9천 원 정도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벌써 7,600억 정도입니다. 7,600억이요? 네. 네, 1위 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요즘 한 9,500억 정도 네. 받고 있으니까
아우, 뭐 덴티움은 벌써 장외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네, 장외에선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사면 별로 수익 날 것 같지 않은데요? 아, 네, 지금 요걸로 단순 네, 계산을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네, 이제 7,600억이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장외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아요. 이미 상장하고 난 후에 기업 가치까지도 장외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내 주가 흐름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높은 펄을 받고 있으면 네. 장외 주식도 비슷하게 높은 펄을 적용받고 이렇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저희 네. 그 이문재 PD가 절대 박경림 과장한테 돌발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확인했는데 궁금하네요. 이를테면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에 1등 업체가 9천억을 받고 있는데 덴티움이 3등 업체인데 벌써 한 7천억대 후반대의 밸류에이션을 이미 장외 시장에서 받고 있다. 네. 이런 거는 장외에서 사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그 청구 승인이 나고 문의를 오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지금 사실 주가에서 7만 원, 6만 원, 그러니까 7만 원 가깝게 되는 그 가격에 네. 매입을 하시기엔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상장 이후에 장내 들어가서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은 장내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상을 보시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해외 매출도 좋고 이제 그 이상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6만 원대, 5만 원대도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네. 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돌발 질문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더 이상 돌발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마음 놓으시고요. 예, 다음 질문 가도록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굉장히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을 하고 있고 덴티움 디오 같은 업체들이 이제 2등, 3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머지 업체들도 이번에 덴티움이 상장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도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봐야 될 업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네오바이오텍이랑 메가젠 임플란트도 장외에서 지금 그 기준가 장외 그 거래되는 장외 사이트 기준가로는 지금 현재 다 1,000억 원이 넘은 상태이긴 해요. 네. 그래서 장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임플란트 기업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발표한 리포트의 이제 투자 의견을 보면은 중국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적용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이제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업사이드 한 20%에서 26%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런 걸 가정한다면 지금 장외 주식에서도 아직 그러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이 나서 이제 상장을 곧 할 거고요. 네. 나머지 이제 뭐 네오바이오텍이나 메가젠 임플란트, 덴티스 같은 주식들도 안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관심을 갖고 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과장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덴티움은 상장에 임박하긴 했지만 이미 너무 그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덴티움을 뭐 매수 또는 뭐 고려를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떨어져 있는 메가젠 임플란트나 또는 뭐 네오바이오텍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차라리 이런 업체들 한번 좀 관심 가져보는 게 낫겠다. 뭐 저는 이렇게도 이해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네. 이게 오랜만에 박 과장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그런지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박선님의 미인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종업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면서 질문도 올라주셨습니다. 같은 임플란트인데 왜 덴티움은 영업이익이 높은 건가요? 오스템보다 매출액이 훨 적은데 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위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추려놨습니다. 장외 주식 몰 세 번째 상품은 언제 나올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 들어봤습니다.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 15년도 실적 정리됐던 걸 다시 한번 테이블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덴티움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매출은 현격히 작은데 영업이익은 좋고 특히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번다, 이익률이 높다는 건데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덴티움의 그 매출 원가를 보면 2014년에 240억이었고 2015년에 260억 정도였는데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매출 원가 비가 한 28%에서 29% 정도 됩니다.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그 원가비가 한 40%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덴티움이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매출액은 3분의 1인데 순이익을 보게 되면 뭐 한 50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알차게 잘 버는 거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저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네.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네,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도 하지만 의료 장비랑 또 의료 기기 유통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매출이 좀 섞였기 때문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예.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저희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이 많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200억 이상 나는데 순이익은 90억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외단에서 좀 발생하는 그런 손실들이 조금 있나 보군요. 뭐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장내 주식을 많이 못 봐서 네. 네, 답변을 정확하게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보통 기업에서 이제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건 영업 외단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게 있다고 하는 건데 대부분 뭐 이자 비용이나 네, 이런 것들일 거니까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덴티움이랑 차이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 박경리 과장님 통해서 저희가 이 장외주식 공동 구매몰에서 종목들을 소개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셀티온 헬스케어 이후에 새로 올라오는 종목이 없습니다. 네. 시청자분도 이걸 질문해 주시는데요. 왜 세 번째 종목 안 알려주시는 거죠? 아직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면은 다시 세 번째 종목을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메가젠, 뭐 네오바이오틱, 덴티스, 라파바이오 이렇게 쭉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뭐 이 질문이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시기엔 좀 어떤 종목들 조금 눈여겨보고 계시나요? 대본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에 상장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뭐 메가젠 임플란트도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되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덴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플란트 쪽 말고 뭐 LED 등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14년에서 15년 정도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2016년 실적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14년, 15년, 16년을 보고 이제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은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덴티움은 뭐 이미 너무 임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 있는 기업들 한번 보자라는 관점으로 저희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유정인 캐스터 통해서 저희 퀴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선림의 미인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살펴본 기업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치과 치료의 한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치아가 상실된 잇몸과 턱뼈 안에 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란트 임플란트, 2번 란트 렘브란트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와우스타 사이트 내의 Q&A 게시판에 시청 소감과 함께 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네, 이제 10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공모주가 쏟아집니다. 뭐 이럴 때 어차피 모든 기업의 공모에 다 참여하기 힘들 거고요. 특히 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마켓이 시장의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뭐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그래도 이 정도 기업은 뭐 한번 트라이 해봐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 기업이면 공모주 청약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기업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아니면 꼭 10월이 아니라도 올해 네. 연말까지 남아있는 공모주들 중에서 네. 과장님께서 가장 미인주로 보고 계시는 기업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미인주로 보는 거는 일단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회사가 있고요. 사실 지금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이제 청구를 한 상태인데 지금
그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그 종목이 승인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한 사실 문의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저도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라젠이라는 이제 큰 대여라는 기업이 이제 청약을 하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은 장외 주식 분위기가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큰 기업들이. 근데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 안 좋게 된다면 네. 이제 연말에서 분위기가 장외 주식 분위기가 이제 장내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제 장내 들어가서 주가의 흐름이 안 좋으면은 장외에 다시 주식도 똑같이 또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시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라젠, 뭐 장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신라젠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니까요. 기적의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네, 신라젠이 정말 잘 되면 지금 어두웠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건데요. 예, 신라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고무주 시장은 연말까지도 바이오가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하겠군요. 네. 예, 그럼 저희가 또 다음에 더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